자, 오늘 첫 강은 권리에 대해서부터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가 술 한잔 마시면서도 네가 그런 권리가 있어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할 때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권리에 대해서 많이 말을 사용하고 이제 이용은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법률 용어로는 개념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권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권리는 무엇인가? 권리라는 것은요, 일단은 말로 설명드릴게요. 화면에 보세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힘이에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권리. 우리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된 힘.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인정된 힘이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법적으로예요. 앞으로 법적으로 법이란 글자를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국가라고 생각하십시오. 법, 국가.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볼까요? 국가로부터 인정된 힘이래요. 그게 권리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다. 자, 첫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책 첫 페이지. 책 첫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5페이지 봐보세요. 자, 제1장 경매와 권리가 있고 제1절에 권리라고 나와 있죠. 이 권리에서 밑에 하나, 둘, 삼,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한번 찾아보세요. 권리라면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힘을 의미한다 라고 적혀있죠. 찾으셨나요? 밑줄 쭉 그으시고 여기서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적의 동그라미 그리고 국가라고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필요하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여기서 법적으로 인정된 힘이란 말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 밑줄 그으세요. 별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놔야 되거든요. 자, 하셨나요? 자, 이제부터 칠판 한번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권리에 대해서. 자, 갑소유로 인정이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게 갑소유로 인정되는 토지예요. 한 1억짜리라고 두고 보자고요. 1억 주고 토지를 산 거예요. 그럼 갑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죠. 뭐에 대한 소유자? 토지에 대한 소유자. 물건에 대한 소유자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한동안 토지를 비워두고 방문을 안 한 결과 의리라는 사람이 이 땅에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물을 지어놓고요. 월세까지 받고 있더라. 자, 여기서 이 건물은 무단 건축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이때 갑은 토지 소유자로서 권리를 침해받았어요. 느낌으로 공감되시죠? 나중에 정확하게 배울 텐데 토지 소유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는요. 이 토지를 내가 마음대로 나 혼자서 단독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단으로 을이 건축을 지었으니 이거는 을은 불법행위를 한 거죠. 자, 이때 갑은 권리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는 뭐라 그랬어요? 국가로부터 인정된 힘이죠. 근데 나는 개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찾아가야 돼요? 국가를 찾아가야죠. 국가한테 이르는 거예요. 국가. 판사님이라고 두고 볼게요. 판사님, 제가요, 이 토지를 나중에, 모텔을 지어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리라는 생뚱맞은 사람이 나타나갖고, 여기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제가 지금 권리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국가로부터 인정된 힘인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여기서, 자,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국가가 어떻게 하겠어요? 갑으로부터 네가 진정한 이 토지의 소유자인지부터 확인을 하고 또 을이 진정으로
무단으로 계약 없이 각각의 약속이나 계약이 없이 건물을 지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절차를 갖겠죠. 그리고 나서 국가는요, 의뢰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시켜줄 거예요. 자, 권리 행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가가지고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고요. 그 뭐예요? 뭐 해머 같은 거 갖고 가서 부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법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요. 내가 자전거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자전거를 누군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미치게 막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 학교까지 막 걸어가고 그랬다? 난 대학생인데?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떡볶이를 먹고 지나가는 길에 내 자전거를 타고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자전거 맞죠? 내가 이 자전거의 소유권자예요. 맞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가갖고 이 새끼야 너 나와 이 새끼야 내 자전거야 하고 갖고 오면 안 돼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법률의 힘을 빌려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률적 이제 리걸 마인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하나의 글자를 읽을 때 그 능력과도 일맥상통한 말인데 제 말에 공감이 되셔야 돼요. 법률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주입을 시켜드릴게요. 아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해? 아니다. 암기지. 자, 보자고요. 갑이 국가를 찾아가서 일렀죠.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의리라는 사람이, 저 미운 놈이. 이때 국가를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강제력을 동원하는 절차. 아니 국가의 힘을 동원받는 절차가 맞네요. 언어가. 갑이 국가의 힘을 동원받는 절차예요. 이게 맞죠? 국가를 찾아가서 우리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고 도와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보고 소송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국가의 힘을 동원받는 절차. 국가의 힘을 동원받는 절차. 국가의 힘을 동원받는 절차를 우리는 소송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소송을 하고 나니까 국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는 말이야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지으면 안 되지. 너는 불법 행위를 한 거야. 건물 철거를 해야 되고 너는 손해배상까지 할 준비하고 있어라.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판결이 떨어지고 나면은 갑은요 이제 승소를 한 거죠. 이겼다는 소리예요. 패소는 소송에서 졌다. 승소는 소송에서 이겼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국가는요 건물을 강제적으로 철거를 시켜버릴 거예요. 맞죠? 내가 해먹어가지고 가갖고 때려 부시면 안 된다 그랬죠? 야, 너 내 말 잘 들어. 내가 소송에서 승소했지. 내가 해먹으로 내일 부셔버릴 거야, 이 새끼야. 내 권리를 지금에야 통쾌하게 행사할 수 있구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경찰서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는 절차를 통해서 건물을 부셔버린다고. 이때 알아두셔야 될 것. 이 철거를 하는 거는요, 뭐라고 부르냐.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모든 절차를 보고 우리는 강제 집행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국가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뭐예요? 강제 집행을 하는 거죠.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절차를 보고 강제 집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갑이 국가를 찾아가서 일러요. 국가의 힘을 동원하는 절차를 갖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소송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게 포인트는 모든 절차예요.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매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내가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전 소유자는 이제 나한테 집을 비워줘야 되죠. 근데 안 비워주는 거야. 그때 나는 국가의 힘을 동원하는 절차로 갈 수도 있고, 그쵸? 국가의 힘을 동원하는 절차를 갖춰야 돼요. 그걸 보고 이제 인도명령 신청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거에 걸쳐서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잖아요. 그걸 우리는 강제집행이라고 불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강제집행인 줄 알아요. 집행관이랑 집행관 외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짐을 막 빼낸다. 그거 강제집행이지. 그것만 강제집행이지.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개념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국가가 강제로 동원하는 모든 절차는 강제집행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정리할게요.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된 힘이다. 국가로부터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보고 권리라고 한다. 오케이? 그리고 자, 국가의 힘을 동원하는 절차를 보고 소송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승소라는 말은 소송에서 이겼다. 패소라는 말은 소송에서 졌다. 자, 국가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모든 절차를 보고 우리는 강제 집행이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좋아요. 우리는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권리를 배우면서 소송은 무엇인지, 강제 집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배웠습니다. 자, 권리를 배웠는데요. 권한은 뭘까요? 권한은. 권한은 뭘까요? 권한은 뭘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아까 제가 지금 지운 그림 있죠? 그때 갑은 소유권의 침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을이 무단 건축을 해가지고. 그때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받는 절차를 갖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누굴 찾아가요? 법무사를 찾아가가지고 소송장 접수하는 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법무사가 국가를 찾아갑니다. 대리인으로서 국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때 법무사는요,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내가 갑이 소유권자로서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받는 절차를 갖는 데 있어서 지금 권리를 갖고 가는 거예요? 권한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한번 느낌을 대답해 보세요. 자, 이때 법무사는 대리인으로서 권리자의 권한을 가지고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권한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어떤 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자가 갖고 있는 권리 안에서 특정한 어떤 역할을 받은 거.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 대리인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권한자예요. 그 시킨 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권리가 아니고요. 자, 회사에서 사장님이 팀장한테 그 팀원을 해고할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권리를 준 거예요? 권한을 준 거예요? 권한을 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팀장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 팀원을 해고시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쵸? 이런 거 보고 이제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이제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내용만 이해하셨으면 돼요. 권한과 권리의 차이를.